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친의 묘소까지도 공개될 정도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방금 들으신 대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 과도한 신상털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합당한 의혹 제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진상을 봐야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선친의 그 묘소에 비서까지 가서 사진 찍어서 그 공개한 거는 그건 지나쳤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뭐 더 긴 말이 필요 없고, 더구나 지금 추석 앞두고 지금 저 성묘 앞서서 벌초하러들 가는 분도 많은데 이건 우리의 말한 전통적 정서에도 안 맞지요. 그거는 뭐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청와대와 여당에서 민심을 오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뭐 객관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로도 오늘 그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부적절하다가 49, 적절하다가 41.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명해야 된다가 나와서 뭐 그냥 일견 뭐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체감 여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제가 그 오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우선 대학 입시예요. 네. 사실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과정에서도 그 정유라 씨 이 승마 선수로 부정 입학했다는 그 논란이 사실은 불을 지른 거거든요. 왜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믿음과 또 그 기대가 배신당했을 때 그 분노가 워낙 크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거를 건드렸다고 하는 네. 것이 제일 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병역 그다음에 취업 비리인데 그건 뭐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사안의 인화성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하나만 보태면은 오늘 우리 이 조국 후보자 아침에 이제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전보다는 이제 허리를 좀 낮췄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들려요. 내가 감옥 갈 일 한 거 없으면 나 법무장관 해도 상관없다는 마치 우리 법원에 나오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허리를 낮췄지만 매우 오만하게 들렸다. 그리고 왜 절차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는 이제 조금 이따 네.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 묘소에까지 찾아가서 비석을 공개를 했고 거기다가 조국 후보자의 어떤 선친의 이름, 그다음에 묘소의 주소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상식은 둘째치고 양식에 맞는 행위인지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보다 이것이 어떤 그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 합리적 의심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간단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친이 돌아가신 시점과 다시 말해서 비석을 세운 시점과 네. 그 동생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시점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 네. 정말로 어떤 그 위장 이혼이 아니라면 비석이 어떻게 둘째 며느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느냐. 고로 이건 위장 이혼이다. 아주 단순 논리에 깎여서 이제 그런 자기 딴에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제기를 하는데 이런 합리적 의심은 네.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진태 의원의 이런 판단에는 이혼을 하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면 네.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자 둘째 며느리가 그 발표한 호소문이나 그다음에 가족들의 각종 주장을 보면은 지금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래서 부동산 거래가 위장이냐 아니냐 둘째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정도로 계속 교류가 있었어요. 네.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 비석에 보면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보통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같이 비석에 표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물론 집안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설령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손주의 이름이 들어가면 어머니 이름까지 같이 표기하는 이런 또 관행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조차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둘째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위장유언이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 논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건 정량적으로 오버한 케이스인데 오버하면 그게 뭐냐면 자살골이 돼요. 네. 자충수가 되고 저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분명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옹호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우측으로 많이 가신 그 보수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저도 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 고려대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제1저자로 어떤 등재됐던 논문, 네. 그거의 상관성.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사실과 정황에 기초해서 볼 때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의심의 합리성은 확보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의심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의심의 합리성이죠. 그러면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입시 전문가는 뭐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했냐면 약삭 빠른 사람들이 하던 발 빠른 관행이었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시 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떤 입시 부정, 입시 비리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상류층이 뭐 돈을 들였든 안 들였든 컨설팅 잘 받아가지고 네. 어떤 틈새를 공략했던 입시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입시 부정이라는 것은 이건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되어버려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 의심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만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입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1저자를 등재한 다음에 그거를 입학 사정 과정에서 자료로 제출해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입학에 성공했다. 네.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증명이 돼야만이 입시 부정이라고 하는 의심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는 이거는 그 보존연한 5년이 지나서 폐기가 돼가지고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조금 전에 이제 그 이슈에서 예.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소서의 한 구절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건 상식적인 게 자소서에서 저는 이걸 했어요가 되면 입증 자료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게 돼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그거는 입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 포트폴리오도 그러니까 그 전혀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딱 한 구절만 자소서에 딱 한 구절만 해가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활용이 됐으니까 입시 부정이다. 이게 과연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합리적으로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그 자소서의 한 구절이 정말로 고려대의 그 딸이 제출했다는 자소서가 맞는 것이냐. 네. 이거부터 검증한 다음에 입시 부정이냐 아니냐 얘기도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